부부에게 내려진 큰 축복이자 선물인 새 생명. 하지만 최근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약을 먹어가지고 좀 잘 되겠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몸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약 한의원 안 갔으면 우리 둘이 있었을 거야. 우리 애기 의미 없었을 거라고. 기적같이 찾아온 기쁨, 그리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난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여성 한방의학을 이끄는 김민혜 원장.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닮은 아이를 키우며 함께 계절을 보내는 것.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죠. 하지만 이런 행복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사랑스러운 한 아이의 엄마가 된 권상미 씨. 결혼 1년 반 만에 품에 안은 소중한 딸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생명이 권상미 씨 부부에게 오기까지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절하게 바랐지만 난관 폐쇄라는 진단을 받은 상미 씨. 난자가 이동하는 통로인 난관, 나팔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른쪽 나팔관이 막혀 임신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팔관이 한쪽이 막혔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병원에서도 인공수정 바로 안 되고 조금 지켜보고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원에 가서 몸을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약을 먹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자신의 탓만 같았다는 권상미 씨. 인공수정을 앞두고 약 3개월 동안 한방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던 중 권상미 씨에게 찾아온 축복. 자연 임신에 성공하면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항상 추워가 제가 이불을 항상 이렇게 여름에도 그렇고 이렇게 덮고 자는 편이었거든요. 이렇게 막 추워가지고 근데 선풍기 바람도 거의 안 쐬고 지냈어요. 근데 몸이 따뜻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한약을 먹어가지고 좀 잘 되겠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몸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특히 여성은 나이도 문제가 되죠. 대부분 가임이 가장 잘 되는 나이는 여성들은 20대 초반에서 중후반 사이, 결국 20대 사이에 걸려 있는데 요즘은 초산 연령이 대부분 30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난소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혹은 난소 기능은 정상인데 난자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은 가임 능력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불임 판정을 받곤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이 30대 초반 그 이후로 나타났고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부부 3쌍 중 1쌍은 난임을 겪었습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난임을 극복하는 부부의 수도 전보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한 생명을 맞이하기까지의 마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겠죠. 올해 결혼 7년 차인 김현정 씨는 그 인고의 과정에 서 있습니다. 불임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제가 바로 갔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 없어서 그냥 인공수정을 하는 게 괜찮겠다. 그러니까 왜 나이 때문에.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인공수정을 했는데 연속적으로 제가 2번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조카가 생기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내 배에서 낳았으면 일단 채취는 한번 해놔야 되겠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며 흘렸던 눈물. 아직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2차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난소 기능과 착상 강화를 위한 한방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35세가 넘어가면 반 이하가
보사난자, 우리가 말하는 난자가 배란은 되고 나오기는 하지만 쭉쟁이 난자라고 하죠. 수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수정량이 발육할 수 없는 난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임신이 되지 않거나 임신 반응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방에서의 난임 치료는 임신 과정의 각 단계, 즉 배란, 수정, 착상 유지 단계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한약은 난자의 질과 자궁 내벽을 회복시켜 착상을 돕는 효과가 있죠. 녹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천연 호르몬, 우리가 말한 에스트로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가장 받지 않으면서도 성장인자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왜 성장을 보조하는 약물을 쓸 때에도 많이 처방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안전하면서도 빠른 시기에 우리가 난자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약재 중에 하나라서 그 약재를 많이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배란전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은 임신 3달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몸이 많이 따뜻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 신랑도 배를 한 번씩 이렇게 맞아보면 되게 뜨겁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이제 조금 제가 기대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고령에다 기혈순환이 잘 되지 않았던 김현정 씨. 치료 3달 후 몸에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온도 변화는 100%는 아니지만 환자분들의 호르몬 대사가 조금 더 균일한지 혹은 불균칙한지 아직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온도 변화가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시험관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채취를 한번 권해드려야 그때 채취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냉동 확률도 높고 시험관 확률도 조금 더 높아지죠. 김현정 씨는 여러 번의 시술 실패로 복벽이 긴장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자궁의 긴장도를 높여 착상에 방해를 줄 수 있는데요. 2차 시험관 시술을 계획하고 있는 김현정 씨. 해독요법을 통해 장내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복벽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 복막 안에 마사지를 한다는 게 사람 손으로 외부에서 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관장의 시술을 도움을 받아서 약물이 보통 1리터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장이 굉장히 부드럽게 부풀겠죠. 그럼 장 자체가 자기 스스로 복벽을 이완해주는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상하체 순환이 잘 되지 않은 김현정 씨. 이는 골반강의 순환을 막아 난자의 질을 낮추고 자궁 내막의 혈류 순환을 떨어뜨립니다. 차가운 돌, 아래쪽으로 뜨거운 돌. 골반강의 순환은 단지 혈액순환이 원활하다고 해서 개선되진 않습니다. 림프절 순환이 돼야 가능한데요. 몸에 분포되어 있는 림프절의 온도를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뜸을 이용해 복강 내의 심부 온도를 높여주죠. 이는 자궁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냉증을 완화해 충분한 착상을 이룰 수 있는 자궁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림프절들은 대부분 말초, 우리가 말하는 겨드랑이, 그다음 사타구니 이런 쪽에 크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 온도 조절을 해주게 되면 말초 쪽에 있는 림프들이 전부 다 복강 안으로 배액이 되기 때문에 그 배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듯이 김현정 씨도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2달째 됐을 때는 사실 못 느꼈어요, 제가. 근데 3달째가 되니까 이제 배도 많이 따뜻해지고. 제일 처음에는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닌데 이게 3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희망이 저한테 생길 수 있겠구나.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34살인 박도경 씨. 결혼 9년차 주부입니다. 이른 결혼. 앞만 보며 달려왔던 지난 날들. 30이 되어서야 아기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임신하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나성이 저는 워낙 심하다고 하시니까 더더욱이나 나중에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배란 장애가 주요 증상입니다. 박도경 씨의 경우 1년에 한 번 생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는 분, 또 이전에 과배란을 해서 살이 갑자기 너무 많이 찌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식욕을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부종이 감량되도록 어느 정도 부종 관리를 해주는 게 임신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갑자기 늘어난 체중, 그리고 자궁의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하복부가 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난소 주변에 지방이 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의학에서 모든 장기는 척추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척추 부위에 고주파 마사지 그리고 침을 이용해 내부 장기에 자극을 주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경락에 독소를 배출해 줄 수 있는 은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주는데요. 이는 다리의 부종을 제거해주고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리 온도를 아무리 높여놔도 배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경계선상을 풀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초 쪽 온도가 금방 복강 쪽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은 조육과 회음혈 뜸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회음부와 말초 순환을 돕기 위한 방법인데요. 시험관 시술을 계획하고 있는 도경 씨의 몸 상태를 도두기 위한 치료입니다. 한방치료 5개월 후 박도경 씨에게도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뭐 만성 피로를 달고 사다시피, 그리고 다리뿐만 아니라 손이랑 얼굴도 많이 부었었거든요. 네, 확실히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한의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서 빨리 이세를 갖고 싶어요. 결혼 3년 차인 이지혜 씨. 신혼의 행복함도 잠시. 아이를 기다리며 힘겹지만 간절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을 해서 인공수정은 시험관 2번, 인공수정 1번 할 때는 아예 임신 자체가 안 됐고, 이번 나팔과 조은수를 하면서는 자연적으로는 제가 결혼하면서 화학적으로 2번 유산하고, 그리고 이번에 완전 자궁에 임신돼서 나팔관 제거 수술하고. 예.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웃는데 신랑은 알잖아요. 제가 겉으로는 아침에 웃는데 밤 되면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눈물을 울거든요. 신랑한테 아무 이유 없이 짜증내고 예, 왜 결혼했지?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데. 자궁의 임신으로 난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던 이지혜 씨. 힘겨운 시련들이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의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3개월 전부터 난소의 기능과 착상 강화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골반 교정 운동을 통해 약해진 지지 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나이가 들면서 처진 자궁 위치를 회복시켜주는데요. 한번 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내릴 때 착상 위치가 조금이라도 좋으면 훨씬 더 임신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착상 위치는 결국 우리 골반대 근육의 이완 정도, 그런 것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은 대부분 다 착상 위치를 잡아주기 위한 그 자궁과 방광 위치들을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동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관 시술을 받기 전까지 충분히 자궁 면역 기능을 회복하고 준비 기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번의 시술과 유산으로 약해진 자궁 내막을 침뜸 치료를 통해 회복시켜줍니다. 심부 온도를 높여 자궁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골반대의 혈류순환도 안정적으로 돕습니다. 제가 수시로 집에서도 밤에도 계속 배를 만져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팔이나 이런 데가 차가워도 이제 배는 이제 계속 따끈따끈하니까, 예, 이게 좋은, 애기 낳을 때 자궁한테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엄마의 몸속에 한 점이 생겨나 아기가 되기까지
크나큰 감동의 과정입니다. 임신 5개월 차인 이영미 씨. 매 순간이 기쁨이지만 불안한 마음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그러고 나니까 계속,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임신이 유지가 안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감은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두 번의 유산, 체외 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인공수정을 준비하면서 한방치료를 받았다는 이영미 씨. 그러던 중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새 생명이 찾아왔고 아기도 엄마도 모두 건강합니다. 본인이 항상 유산이 되던 시기가 8주 내외로 항상 유산이 일어났는데 지금 8주를 넘겼다라고 하면 일단은 크게 이상이 없는 한은 안정적인 출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힘겨웠던 시간을 견뎌내고 선물처럼 찾아온 아기. 빨갛고 단단하게 연걸어가는 토마토처럼 건강하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엄마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빨리 시도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 몸이 먼저 튼튼해져야 유지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방을 선택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난임이라는 인생의 난관을 무사히 극복한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10달 인고의 시간을 거쳐 엄마가 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김미진 씨는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그 확률이 자궁 임신을 하는 확률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알고 있었는데 두 번 다 그렇게 되고 이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던 것 같아요. 두 번의 자궁의 임신으로 난관 모두를 절제해야 했던 미진 씨. 1차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2차를 할 때 난자질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선호를 해서 방법을 썼고, 이분은 특징적인 게 자궁 위치 자체가 후굴자궁이라고 해서 착상 위치가 조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골반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약에서 난자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약을 복용해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고 바로 2차 채취를 하셨는데, 1차 때는 냉동 개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2차 때는 냉동 개수가 나온 상태에서 그 회차에 바로 신선배아가 임신이 된 케이스에 속합니다. 난자의 질이 좋지 않았던 미진 씨. 한방 치료를 받고 난 후 2차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고 소중한 아기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미진 씨. 저는 2번만에 성공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7번, 나이가 작은 분들도 이제 4번째 와서도 실패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한의원 도움을 안 받았더라면 그분들처럼 7번이 됐을지 8번이 됐을지 저는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흘렸던 눈물과 감동의 시간. 엄마 아빠는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인 혼자서 나는 자연 임신만 혹은 체외 수정만 이렇게 구분 짓지 마시고, 내가 임신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만약에 유산했던 기왕력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유산이 왜 자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떤 임신 방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임신이 잘 안 되는 그 시행착오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아기를 기다리는 고통. 난임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큰 난관입니다. 하지만 시련에도 주저앉지 않고 희망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생명을 기다리는 부부들에게도 한떨기 꽃이 피어날 겁니다.